자,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은 9월 달이 되면 부동산 폭등으로 무너진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또 이런 2차 예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압승에 취해서 폭주하던 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등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만, 붕괴의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돈을 퍼주겠다고 애드벌론을 띄우고 국민들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오기 위해서 삽질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번만큼 재미는 못 볼 겁니다. 이미 돈 퍼주고 난 다음에는 증세가 따라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래도 학습을 했어요. 뭐 전체 다 학습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깨달은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청와대는 이미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여기서 이제 랩이 들어갑니다. 라임이 들어가요. 내각은 법무난맥상 추미애, 대북난맥상 이인영, 외교난맥상 강경화, 국방난맥상 정경두, 경제난맥상 홍남기, 부동산난맥상 기현미가 나라 망치는데 대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하자고 하면은 안보난맥상 박지원, 이걸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보난맥상 박지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난맥상, 전방위적인 난맥상을 내각에서는 보이고 있고, 국회는 폭주 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년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들의 지지자는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태년이 하는 것은 탈선이다. 무너진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다. MB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마감되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사 실감하는가? 이명박의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요, 물론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홍수만큼 피해가 크진 않았다. 이건 100% 확신합니다. 원래 이명박은요, 4대강 플러스 대운하를 건설하고 지류, 지천, 모조리다 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단 한 번의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가 없을 만큼 우리가 튼튼하게 치수 사업을 정비해 놓자 라고 했던 게 이명박이었는데, 그때 뭐 이상한 시민단체, 좌파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어요. 지금도 막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지류, 지천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피해 입은 곳, 4대강 공사가 안 된 곳, 그런 곳들 지금 폭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정신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본인들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번이라도 좀 내려달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할 리가 있나, 이 인간들이, 이 애들 같은 사람들이. 돈 퍼줄 줄만 알았지.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는 정치인들에게 말한 거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한 주를 우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곱씹어 봐야 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 전체가 곱씹어 봐야 된다.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만 집착하는가?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뜨끔해진 분들이 있죠. 좌우를 넘어서 이미지 정치가 나라를 망쳐왔고, 민주당을 망쳐왔고, 미래통합당도 망쳐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미지 정치만 집착하는가? 정신 차려라.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좌파들, 이미지 정치로 밀고 있는 뭐 황교안, 뭐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
김종인 빠들, 당권만 잡으면 무조건 당 지도부를 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이미지 정치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 잡으십시오 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할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홍준표 의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쭉 짚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줄은 사실 이 줄이라고 봅니다.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만 집착하는가? 이것은 우리 우파 국민들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국민들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권만 차지하면 무조건 왕이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찬양해서는 안 된다. 뭔가 들고 와라. 콘텐츠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어졌어요.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어떨 때는 미래통합당이 이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판국에 김종인, 주호영 이런 당 지도부가 혹시나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호영이나 김종인이 이 짓거리를 하다가 다음 선거도 말아먹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당 지도부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은 내년에 있을 다 이길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압승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호영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그 내쫓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호영도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아요. 국익에 이루어요. 미래통합당에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호영은 그대로 원내대표로 둘 수밖에 없지만 김종인은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는 게 대한민국에 이롭고 미래통합당에 이롭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종인은 열심히 서울시장감, 부산시장감, 대선 후보감 이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대선 후보,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찾고 있고 본인이 뭐라고 면접을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집니다.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특히 대선주자,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은요. 경선을 붙이세요. 경쟁을 붙이세요. 그게 자유주의의 원칙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김종인이 본인이 아무런 그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고작 유일하게 있는 것은 주호영이 자기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힌 거.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주제에 본인의 권력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고 본인의 줄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낙점을 하려고 하고 부산시장으로 낙점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처럼 또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은데 후보가 너무 거지 같아서 못 찍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깜 안 되는 사람을 오만에 차서 황교안이나 김용호처럼 밀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정권을 또 내주고 시장들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지리, 반사이익 이건요 우리만 얻는 거 아닙니다. 미래통합당만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난 총선 보세요. 지난 총선, 4.15 총선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으로 이긴 거다.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 깜짝 놀랄 만큼 막장, 정말 이적공천 이런 짓을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한 탓에 그 반사이익으로, 그 어부지로 민주당이 이긴 거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서 그런 거지. 문재인 같은 사람을 누가 뽑아줘요?
다음,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많이 따라왔고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문재인과 민주당의 신뢰성은 더 바닥으로 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안주하고 이것에 만족하고 자기 혁신, 자기 개발,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 후보를 내놓는 것, 요것을 포기하고 김종인 같은 사람이 노욕에 차서 본인 사람을 갖다 심는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나마 그래도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급 네임드 정치인이잖아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좀 네임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올라가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산은 그렇다 치고 일단 서울시장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서 생뚱맞게 친김종인계, 김종인한테 줄댄 사람, 들친 사람, 이런 사람을 갑자기 생뚱맞게 서울시장 공천을 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부지로 문재인, 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짓만 막아야 되는데 김종인은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김종인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황교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지난 총선 때 황교안, 김영호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공천을 개판으로 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한번 당했죠? 황교안, 김영호한테 당했죠? 김종인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김종인은 황교안이나 김영호처럼 안 할 것 같으세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국민들이 감히 그딴 짓을 못하게 우파들부터 나서서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인, 제대로 된 공천을 해라. 막장 공천 할 생각 하지 마라. 네 삶 심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조영도 마찬가지야.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가 정말 공정하게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대선 후보를 내도록 국민들이 아주 매몰찬 압박을 해야 이 사람들이 딴 짓을 못하지. 그냥 그래도 김종인, 조영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두자. 이 짓거리를 하다 보면요. 제2의 황교안 나옵니다. 제2의 황교안이 조영이 되고 제2의 김영호가 김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기를 정말 믿고 싶습니다만 제가 아는 그들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좌나 우나 다 별로라고 보고 그나마 덜 별로인 미래통합당이 덜 별로잖아요. 더 별로인 민주당을 내치기 위해서 덜 별로인 미래통합당을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래 미래통합당이 하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잘했다 하고 김종인이 하면 무조건 잘한다. 요 짓을 하지 말고 비판적 지지를 해라. 그래 내가 너 표는 찍어준다. 민주당보다 나니까 표는 찍어준다. 그런데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 정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두고 감시하고 있다는 무서운 국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서워야 정치인들이 삽질을 못해요. 뻘짓을 안 해요. 자기 정치를 하던 끝에 당을 말아먹는 이적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이 첩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첩자라기보다는 아주 노쇠한 나이 많은 김종인이 뭔가 자신의 마지막 정치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안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뉴스나 보고 앉아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기 싫었는데 마침 조영이 와갖고 딜이 됐겠죠. 당연히 딜 없이 뭔가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거나 당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김종인이 딜이 성사가 되면서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온 겁니다. 요 딜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못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말아먹어도 이런 와중에도 지금 대선주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대선주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게 김종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선주자가 떠오르는 것을 맡고 있는 방파제가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윤석열, 한 명은 김종인. 윤석열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윤석열은 본의 아니게 당하면서 리얼미터잖아요. 뭐 야권의 대선주자 1위로 올라오면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짜 대선주자를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 윤석열의 의지와 상관없이 윤석열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종인은 본인의 의지에 맞게 본인의 생각대로 야당의 대권주자가 떠오르는 것을 딱 틀어받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치워야 새물이 들어옵니다. 방파제를 치워야 물이 트이고 길이 납니다. 윤석열이라는 방파제, 김종인이라는 방파제를 치워내야 그때부터 뭔가 야당의 희망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이 볼 때는 얼마나 좌파인 김종인이 볼 때는 얼마나 홍준표가 극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확고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세요. 문재인을 보세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저 인간들 정말 아직까지 지금 2020년도에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들. 그러면 좌파들이 우파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좌파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다니까요. 본인들이 틀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확고한 우파인 홍준표를 볼 때는 완전히 얘는 꼴통 같아. 완전히 꼴통 보수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상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죄다, 모조리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투철한 이념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울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 지도부를 잘 세우면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를 확고한 우파 이념이 탑재된 사람들로 당 지도부를 꾸리면 나머지 100여 명의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다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초선이고, 재선 이상 된 사람들도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당 지도부에 얌전히 따라온 사람이 반 이상 되니까 적당히 당 지도부만 잘 구축해 놓으면, 소수 당 지도부만 튼튼한 사람으로 해놓으면 당은 이 사람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좌파가 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요. 미래를 볼 때, 앞으로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우파들을 많이 뽑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년, 20년 안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우파 이념이 확고하게 탑재되어 있는 당 지도부를 꾸리면 이 당은 우파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확고한 우파 이념을 탑재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작용화되어 있고 아무리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도 그 탑클래스에 있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교육이 되고 시장경제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정치판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념에 대해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트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정치판도. 오늘날 현실 정치가 요모양 요거리인 건 어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데 이미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갈아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지. 정치인들은요, 까놓고 말해서 아무리 우파 유튜버들이 옳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우파 유튜버들이 오른쪽으로 오라고 외쳐도 신경 안 씁니다. 김종인이 그런 거 신경 쓰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경 안 쓰지.
국민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움직여서 김종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이칼님이 결국은 내부 투쟁에서 먼저 승리의 병권을 지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다음에 당 지도부를 세우거나 공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특히 미래통합당에 전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전화를 하고 댓글을 쓰고 여론을 만들고, 정말 그때 자기 사익을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해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 취급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선동을 하고 해야 그나마 조금 눈치를 볼걸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닥쳤을 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그런 바람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역적되겠다. 이런 느낌을, 이런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